이제 오늘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, 집을 갖는 게 너무 나쁘다, 악마화 시키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집을 갖는 게 왜 나쁜 걸까요? 그러니까 집을 여러 개 갖는 게 왜 나쁜 걸까요? 저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. 그래서 이번에도 잘 생각해 보면은, 그러니까 집을 갖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. 그러니까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사던가, 아니면 뭐 엄마 아빠가 좋은 분이어서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던가, 뭐 가족한테 물려받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청약에 당첨될 수도 있고. 집을 사는 방법은 정말 수만 가지인데, 근데 어떤 방법으로 얻든 그게 사기를 친 것만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쳐서 주는 것만 아니면 그게 뭐가 나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제 친구가 예전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. 근데 이제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셔서 집을 이제 뭐 물려주신, 상속을 해주시는 거죠. 근데 집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세금이 5억이야. 그래서 그 집을 팔지 않으면 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속세를 왜 내야 되는지를 저는 솔직히 아예 모르겠거든요. 상속세를 왜 내야 될까? 그러니까 물론 일정 부분, 사실 일정 부분도 이해 못하는데, 아무튼 좋아. 일정 부분은 제도상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상속세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뭐 부의 대물림,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나오긴 하는데, 그럼 반대로 부 대물림 되면 안 되나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온 거잖아.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게 열심히 살아온 어떤 분이 자식에게 뭔가를 남겨주겠다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려운 쪽이나 뭐 어렵게 사시는 분,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. 세금은 당연히 거쳐서 그런 곳에 지원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,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뜯어가냐 그 말인 거죠. 그럼 또 반대로 볼까요? 저는 이번에 좀 확신한 게, 제가 옛날에는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강하게 하진 않았거든요. 올해 느꼈어요. 아,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는 100% 망한다라고 저는 올해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왜냐면 너무 미치는 영향력이 크더라고요. 그 삼성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, 경제 환경, 그 다음에 일자리 이런 곳에 너무나도 영향을 미치는 게 많기 때문에 삼성이 망하면 진짜 우리나라는 망할 거라고 요즘에 좀 확신을 하는데, 아무튼 세상에는 100%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, 그 세금을 이제 분납해서 내고 있죠. 근데 왜? 그러니까 왜 사람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,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막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걸까? 그러니까 나라가 당연히 삼성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건 맞지만, 그 사람이 죽었고 그거를, 돈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자산을 물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왜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정도로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걸까에는 저는 굉장한 의문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말이 새서 상속세라는 포인트로 좀 돌아오기는 했는데, 집 얘기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든,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세금을 내서 집을 사서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든, 뭐 팔든, 내가 불법적인 일만 저지르지만 않으면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든 그거는 무슨 상관이며, 보유세도 계속 늘린다는데 집을 보유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어떤 사람들이 샀을 것 같은데, 그게 죄라서 뭐 보유세를 계속 늘리고 세금을 계속 늘리고,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이 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. 우리나라 세금 구조는 굉장히 기형적인데 상위 10%가 진짜 80% 정도? 뭐 이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자료 화면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를 내고, 근데 이제 이상한 거는 비율이라는 건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10%씩 세금을 부과한다, 이런 건 가능한데, 정말 무서운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퍼센트도 세죠. 그러니까 절대값도 세지겠지만 퍼센트도 세진다는 말이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집을 가진 게 죄는 아닌데 왜 이렇게 괴롭힐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리고 집값이 너무 오르는 건 진짜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돈을 푸니까. 돈을 풀면 계속 오릅니다. 돈을 풀면 안 오를 수가 없어요.
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모순됐다고 생각을 하는데, 집값을 내려주려고 규제 같은 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돈을 풀고 있다? 이거는 양립할 수가 없는 논제거든요. 내가 진짜 집값을 잡고 싶으면 돈을 풀면 안 됩니다. 왜냐면 결국에 돈이 흘러 들어가는 마지막은 집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돈을 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, 돈을 풀려 집값을 막으려고 규제를 하는데 열심히 돈을 더 풀고 있고 빚을 내고 있다. 그러면 돈의 최종점인 부동산은 계속 저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. 뭐 지금 집값이 비싸고 그 다음에 집을 못 사고 뭐 이런 걸 떠나서, 집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자꾸 너무 악마화하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번외로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. 다주택자도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뭔 죄를 지어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고, 근데 그 사람이 불법적인 일로 막 이상한 갭 투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경매 막 이상한 짓을 남한테 피해를 주고 하는 거는 문제겠죠. 하지만 그냥 멀쩡하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집을 여러 개 사겠다는데 그게 뭐 뭔 상관인지 진짜 모르겠거든요.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은데,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순응해야겠죠. 하지만 뭔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건 느껴집니다.